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치웨이라는 책입니다. 스티브 챈들러, 샘 백포드 지음, 이민주 옮김, 프롬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을 73가지로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우리들 마음에 새겨두면 아주 좋을 내용들입니다. 하나같이 전부 다 소중한 내용들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부자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무심코 내뱉을 때가 많지만 말의 힘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가난의 언어를 사용하려고 할 때마다 자제하면서 스스로의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면 불을 불러들이는 훌륭한 연습이 됩니다. 난 저런 건 절대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일단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깐, 그건 사실이 아니야. 우리도 조금만 있으면 저런 걸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될 거야. 나는 충분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불을 창출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스스로의 능력에 찬사를 보내는 말들을 해야 합니다. 천재가 되어야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부를 생각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는 그저 어떤 표면적인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세상을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무언가를 하려면 우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말하면 생각은 보다 더 강화되고 머지않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언어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실천하는 맨 처음 단계인 셈입니다. 우리가 부와 성공에 대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은 모두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시험 삼아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하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가난의 언어를 말하는지 자세히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반응은 또한 그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도 설명해 줄 것입니다. 모두들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돈이 전부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가지고 있을 때는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말하면서 돈을 피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돈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기도 합니다. 돈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만큼 중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철학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모순을 행합니다. 오래된 악습과 이별을 고하라. 이 책의 공동저자인 샘 백포드가 성공적인 사업가로 거듭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건을 겪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어느 날 샘은 아내와 먹을거리를 사기 위해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샘이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카운터에서 직불 카드를 긁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카드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제가 되지 않았고요. 카드에 무슨 문제가 있나 봅니다. 하고 카운터 담당자는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샘이 다시 시도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가 있네요. 잔고가 모자란다는 문제 말입니다. 샘과 아내는 결국 장바구니에 담겨 있던 물건들을 모두 다 제자리에 돌려놓고 허탈하게 식료품점을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샘은 부끄러움과 함께 가슴이 답답해짐을 느꼈습니다. 이때 주머니에 현금이 있었거나 또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가 있었다면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정말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 일을 겪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돈을 모으려고 애쓰며 사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빈손으로 상점을 걸어 나오던 바로 그 순간 나는 비로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돈을 모으려고 애는 썼지만 단단한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느껴졌습니다.
샘은 그날의 사건이 전환점이 되어서 이제껏 자신이 성공을 이루면서 살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진정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절실하게 느껴봐야만 그 느낌에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항상 긍정적인 전환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잘못된 악습과 분명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나라고 안 되라는 법이 있는가라고 날마다 외쳐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 일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이런 생각과 믿음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쉽사리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의 한계는 우리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됩니다.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과 몇몇 특별한 사람들을 구분짓게 만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면서도 내가 저런 차를 몬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쉽게 단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실현 불가능한 일에 쓸데없이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곧 실망하고 말 텐데 그런 건 상상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할 수 없다고 우리 스스로 믿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가끔 모든 상황이 어딘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꾹 참고 계속해야 할까요? 상황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열정입니다. 타이밍이 나쁘다는 것은 그저 타이밍이 나쁘다는 의미밖에는 없습니다. 제대로 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완벽한 타이밍만 하염없이 기다린다고 그런 때가 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불로소득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돈을 버는 일에서도 농경시대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날에도 부는 흘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도태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가난한 생각의 희생자로 살아갑니다. 일주일을 쉬면 재충전이 되어서 한층 더 창의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라. 무언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면 그것이 스스로 자신에게 암시를 주게 되어서 결국 자신의 인생으로 들어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자칫하면 감정적인 영향에 의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부에 이르는 논리적인 길은 우리가 잘 따라간다면 반드시 거기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불안감이 우리를 나쁜 길로 이끌 때에만 경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부에 이르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종종 적개심과 분노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에너지는 계속해서 소비됩니다. 그런 에너지를 부를 창출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계획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배양하고 감정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필요한 것을 원하는 것으로 바꾼다. 무언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나약해집니다. 그런 마음은 창조력을 잃게 만듭니다. 필요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할수록 사람은 더욱더 부족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내면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항상 걱정만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기에 급급한 상황에서는
부를 창출하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를 창출하는 올바른 방향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해내는데 시간을 들이도록 해야 합니다.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자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본래부터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부의 창출은 현실에서 행동을 통해 직접 창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의 창출은 우리에게 놀라운 서비스와 가치를 창조해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꼭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직원이라면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이 부를 만듭니다. 부를 없애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자존감의 결핍입니다. 낮은 자존감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부의 기운이 깃들기 어려운 법입니다. 난 그만한 가치가 없어. 누가 나를 고용하려고 하겠어. 그 사람들이 왜 나를 진급시키겠어. 팀장 자리에 지원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자존감의 결핍은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결여되면 부를 얻기 더욱 힘들어질 뿐입니다. 돈이 오고 갈 때는 항상 에너지도 오고 갑니다. 낮은 자존감을 지닌 채 그런 에너지를 이끌어내기는 힘든 일입니다. 스스로에 대한 가치와 자신감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을 칭찬하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스스로 느끼는 존경심입니다. 긍정의 주문을 걸면 돈이 굴러 들어옵니다. 돈에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돈의 흐름에 대해 나름대로 심리적인 의식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다고 생각하면 신기하게도 실제 그렇게 됩니다.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돈의 흐름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곤 합니다. 나한테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는 왜 맨날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거죠?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단순히 심리적인 의식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 돈이 모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보다는 항상 돈이 들어온다는 생각을 하면 됩니다. 돈이 내 인생으로 흘러 들어온다. 다시는 빠져나가지 않는다. 그런 생각은 실제로 돈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돈이 흘러 들어온다. 이렇게 확언하다 보면 놀랍게도 확언 이상의 것이 됩니다. 마음속에서 돈과 관련한 운영 원칙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저 확언에 불과했던 말이 자신의 내면에서 돈에 관한 운영 원칙으로 작용하여 의사결정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미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르려는 사다리 꼭대기에 행복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이 즐겁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 성공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또 이 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거대한 계획과 꿈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부는 지금 바로 이 순간 창조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항상 지금입니다. 계획을 검토했으면 미래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기회는 매 순간 숨겨져 있습니다.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런 기회들은 놓치기 십상입니다. 우리의 모든 꿈들이 오늘 이 순간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그려놓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돈은 집착할수록 멀어집니다. 무일푼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는 조급하게 부자가 되려고 서두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의 창출을 방해하는 가장 커다란 적은 최신 유행하는 돈벌이 행각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의 행각을 보면 외부에 존재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하룻밤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그릇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부를 만드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것도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때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보상은 살아있는 모든 것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긍정적인 보상에 더 빨리 반응을 보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고 삽니다. 부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행동이든 거기에 긍정적인 보상을 포함시킬수록 부는 더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를 잘 분석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부를 창출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든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기다리기만 합니다. 한 주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주에 두 가지를 하게 되면 미래에서 현재로 비전을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요. 한 주에 두 가지씩만 해도 1년이면 100가지나 됩니다. 1년 동안 의식적으로 100가지 일을 하면 분명히 우리 스스로 무슨 일인가 벌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는 삶은 두려움과 그에 대한 연쇄 반응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부는 창출하는 것이지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반응하지 않는 법을 배워서 돈을 벌 수 있는 역량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훨씬 현명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반응이라는 낮은 기여를 대응이라는 더 높고 원활한 기여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질을 부리는 반응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관계보다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이 부의 창출에도 도움이 됩니다. 늘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기회는 항상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연습 삼아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고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 뉴스 사이트를 찾아보고 TV를 시청해 보면 됩니다. 그냥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보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기회가 놓여 있을까 하고 찾아내는 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루에 1시간은 자신을 위해 활용해야 합니다. 기술을 연마하거나 온라인으로 외국어를 배우는 일 혹은 투잡을 시작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단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누구든 하루에 1시간쯤은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 무엇이든 아무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하며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1시간을 따로 정해 놓으면 인생의 나머지 시간들이 오히려 향상됩니다. 오늘 당장 자신의 하루 중 1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다면 나머지 23시간 또한 전보다 더욱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의 효율성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집중하는 1시간의 경험을 통해 소중한 시간을 한층 더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1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위해 부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무언가를 끼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재테크 공부를 하거나 주식 공부를 하거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귀찮은 숙제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좋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숙제를 맡기지 못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적인 일, 또 생각할 시간을 잡아먹기만 하는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됩니다. 그래야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이제는 끊임없이 자기 개발을 모색하고 더 많은 지식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성공은 지극히 논리적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이 개입될 때에는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장 파괴적이고 불필요한 감정 중 하나가 경쟁 상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 감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위협하게 만들 뿐입니다. 경쟁은 게임의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것을 제공할 수 있을까? 경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마치 게임을 한다고 생각한다면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은 위협이 아니라 재미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마음속에서 이미 정해놓은 세상과 실제로 일이 벌어지는 세상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항상 실제로 발생하는 일보다 안 좋은 일들만 발생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두려운 마음이 하지 말라고 시키는 그 이상의 것을 행동으로 옮기도록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더 담대한 용기를 가지려면 경험을 해야 한다는 에머슨의 말처럼 새로운 게임을 시작한다면 곧 지금보다 나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부자라고 하면 흔히 사람들은 부도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추악한 사람들이라고 연상합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소박하고 가엾고 돈에 대해선 깨끗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주관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부로 향하는 속도는 점점 더 늦춰지게 됩니다. 샘에서 물이 넘쳐 흐르는 것처럼 부가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부와 관련된 부정적인 생각들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추악한 부자가 아니라 깨끗한 부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이 깨끗하고 투명한 에너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돈을 버는 일이 점점 더 재미있어집니다. 돈 버는 일에 관여하게 되는 비율도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같은 내일은 없습니다. 매사에 안 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면서 생각은 이미 미래에 가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과거에 했던 일들을 후회하며 다시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랄 뿐입니다. 현재 실행하는 일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일단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현재의 상황에 대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에 봉착하면 과거의 실패한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들을 잘하면 잘할수록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했으면 그 일에 뛰어들어서 집중해야 합니다. 현재에 대한 몰입이 창의력과 재미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보이 창출에 효과가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비즈니스 불변의 법칙은 보답한 만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감사하면 할수록 부자가 되는 길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받기 전에 베풀면 더 큰 이익이 생깁니다. 부는 일반적으로 돈을 얼마만큼 가졌는지 보여주는 척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부를 창출하고 싶다면 그런 관점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한 부란 내가 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는 자신이 매달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파도처럼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갑니다. 베푸는 것을 미루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고받는 것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지 어느 한쪽에서 먼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부를 얻는 데 있어 받기 전에 먼저 줄 때 더 큰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돈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베푸는 것은 아무리 기초적인 단계라도 부를 창출하는 데 효과를 발휘합니다. 받기 전에 베풀면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엄청난 액수의 돈을 벌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뀜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의 유입을 방해하는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누구나 숨겨진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관찰해서 숨어 있는 강점을 찾아내고 끊임없이 발전시켜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해야 합니다. 틀림없이 우리에게도 그런 강점이 숨어 있습니다. 단, 그것들은 숨어 있는 강점이라서 우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친구나 배우자 혹은 멘토에게 자신의 강점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되면 스스로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한 번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를 잡으면 됩니다.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기회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는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놓친 기회만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눈앞에 놓인 다음 기회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를 놓쳤다고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간 기회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습니다. 한 단계를 줄이려고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한 단계를 생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이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를 떼어내는 것입니다. 가령 넷플릭스는 비디오 가게를 방문해야 하는 단계를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비디오나 DVD를 빌리기 위해서 차를 몰고 비디오 가게까지 가고 연체료를 물지 않으려고 다시 차를 몰고 가서 돌려주고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한 단계를 없애자마자 그들은 엄청난 부를 창출해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부자가 될 자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누려도 괜찮을까 하는 식의 질문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 누군가 나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네준다고 해서 내가 이 물을 마실 자격이 될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뭔가 써야 할 게 있을 때 누군가 연필을 건네준다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연필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돈에 관해서만큼은 자존감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정말 잘할 수 있는 것이 최소한 한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것과 직업을 연관시켜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은 돈을 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설마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고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건 속임수일 거야. 도무지 믿기지 않는 것은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순수한 기회 덩어리입니다. 기회를 보고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미래를 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의 80%는 그냥 나타납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상처럼 보이는 기회들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대개는 실제로도 좋은 기회이며 실현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운명론적인 말과 생각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게임에서 자신을 몰아낼 뿐입니다. 게임에 참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진정한 보이 창출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음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무한히 늘어나는 액수를 원한다면 소수점을 쉽게 옮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액수보다는 큰 액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큰 금액을 마음속에 기대해야 합니다. 크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불합리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방법은 마음속으로 소수점을 끊임없이 옮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에 숫자 하나가 떠오르면 그것보다 좀 더 큰 금액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라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얼마 안 되는 금액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부를 창출한다는 것은 감정을 이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개념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습성에 빠져들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자주 기분을 새롭게 충전하고 마인드를 재부팅하고 자신의 일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기존에 하던 방식 중에 좋은 것은 유지하면 됩니다. 진정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도 언젠가는 어떤 식으로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의 기적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으면 스스로에게 1년이라는 기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실행해 나간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